주식하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것 같은데? 실적 좋아, 산업 좋아, 수급 좋아, 차트도 좋아. 지난 시간에 배운 기준으로 봐도 나쁘지 않아 보여.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확실한데 굳이 조금만 살 필요 있나?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들어가. 처음 계획은 계좌의 10%였는데 20%, 30%까지 들어가. 그리고 주가가 조금 오르면 역시 맞았네. 더 사. 그런데 그 다음날 시장이 흔들리면서 주가가 10% 빠져. 분석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야. 회사도 그대로고 실적도 그대로고 섹터도 살아있어. 그런데 나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왜? 종목 때문이 아니라 비중 때문이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게. 주식에서 방향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얼마를 넣느냐야. 종목을 잘 골라도 비중을 잘못 잡으면 계좌가 흔들리고, 계좌가 흔들리면 결국 내가 만든 기준도 지키기 어려워져. 오늘은 딱 세 가지야. 분할 매수, 현금 비중, 종목별 최대 한도. 이 세 개를 왜 미리 정해야 하는지 보자. 예를 들어보자. 똑같은 종목을 두 사람이 샀어. 그리고 그 종목이 20% 떨어졌다고 해보자. 한 사람은 계좌에 10%만 넣었어. 그러면 계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2%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계좌의 절반을 넣었어. 같은 종목이 똑같이 20% 떨어졌는데 계좌 전체는 약 10% 흔들려. 종목은 똑같아. 뉴스도 똑같아. 기업도 똑같아. 그런데 두 사람의 심리는 완전히 달라져. 10%만 가진 사람은 내가 처음 세운 기준이 깨졌나? 를 볼 여유가 있어. 그런데 계좌 절반을 넣은 사람은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계좌 전체 손실이 눈에 들어와. 그때부터 분석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비중은 단순히 얼마나 크게 먹을까를 결정하는 숫자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숫자이기도 해. 몰빵이 위험하다고 하면 대부분 많이 떨어지면 손실이 크니까. 이것부터 생각해. 당연히 맞는 얘기야. 그런데 나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 비중이 너무 커지면 기준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분명 이 조건 깨지면 다시 보겠다 라고 했어. 그런데 비중이 너무 커. 그러면 막상 조건이 깨져도 인정하기 어려워져. 조금만 기다려보자. 오늘만 그런 것 같아. 내일은 반등하겠지. 원래 투자 판단이었던 게 어느 순간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한 자기 합리화로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관리하는 이유는 손실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니야. 내가 처음 만든 판단 기준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첫 번째는 분할 매수야. 좋은 종목을 찾았어. 가격도 괜찮아 보여. 그러면 사람 마음은 빨리 사고 싶어. 내일부터 오르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한 돈을 전부 넣어버려.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고 했지. 상승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 그런데 미래는 세 가지라고 말해놓고 자금은 첫날에 100% 집어넣는다? 앞뒤가 안 맞지. 분할 매수는 더 싸게 사기 위한 기술만이 아니야. 내가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식이야.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해. 많은 사람이 분할 매수를 이렇게 이해해. 첫 번째 사고, 마이너스 5%에서 한 번 더 사고, 마이너스 10%에서 한 번 더 사고. 이게 항상 분할 매수는 아니야. 기준 없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면 그건 계획된 분할이 아니라 자동 물타기가 될 수 있어. 분할 매수에서 중요한 건 가격보다 조건이야. 처음 5%를 샀어. 그 다음 추가할 때는 묻는 거야. 내가 처음 산 이유가 여전히 살아있는가? 섹터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가? 수급은 살아있는가? 무효화 조건은 깨지지 않았는가? 그 조건이 살아있으면서 내가 처음 생각했던 가격 범위 안으로 왔다면 계획했던 만큼 추가할 수 있어. 반대로 가격은 싸졌는데 투자 이유가 망가졌다면 추가할 이유가 없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조건이 유지될 때 나눠서 실행하는 거야. 두 번째는 현금이야.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식이 오르면 더 그래. 나만 현금 들고 있네. 이 돈도 넣었으면 더 벌었을 텐데. 그래서 결국 현금을 전부 주식으로 바꿔. 계좌가 100% 주식이 돼. 그런데 시장이 조정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좋은 종목이 좋은 가격까지 내려와. 정말 사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존 종목을 팔거나 그냥 바라보는 것뿐이야. 그래서 현금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야. 시장이 나에게 기회를 줬을 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선택권이야. 그렇다고 현금은 무조건 몇 % 들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야. 같은 시장에서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 투자 기간도 다르고 보유 종목도 다르고 감당 가능한 변동성도 달라. 중요한 건 숫자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야. 시장이 강하고 내가 가진 종목의 조건도 좋고 계획한 비중 안에 있다면 주식 비중이 높을 수도 있어. 반대로 시장이 불안하고 내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졌다면 현금을 더 남겨둘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기분에 따라 0%와 100%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야. 현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야. 전부 투자한 사람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 왜냐하면 새로운 선택지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현금이 남아있다면 시장 조정이 와도 질문이 달라져. 큰일 났다. 가 아니라 내가 기다렸던 가격이 오는 건가? 라고 볼 수 있어. 물론 현금이 있다고 무조건 추가 매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해. 하지만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이게 중요해.
투자에서는 돈이 있는 것만큼 선택권이 남아있는 것도 중요해. 마지막은 종목별 최대 한도야. 4편에서도 최대 비중 이야기를 했지. 이번에는 실제 계좌에서 이걸 실행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종목도 계좌의 일정 수준 이상은 넘기지 않는다 라고 미리 정해놓는 거야. 정확한 숫자는 사람마다 달라. 중요한 건 확신이 생길 때마다 상한선을 올리지 않는 것이야. 처음에 10%라고 정했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이번엔 확실하니까 20%더 오르니까 30%도 괜찮겠는데? 이러면 한도를 정한 의미가 없어. 최대 한도는 잘못됐을 때 지키기 위한 숫자이지 확신이 커질 때마다 바꾸는 숫자가 아니야. 계좌를 열었을 때 특정 종목 하나의 움직임만 보고 오늘 기분이 결정된다면 한번 비중을 확인해봐. 그 종목이 3% 오르면 행복하고 3% 빠지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뉴스 하나 뜰 때마다 잠을 못 잔다면 회사가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좌에서 그 종목의 비중이 너무 중요한 상태일 수도 있어. 종목 하나가 내 계좌를 대표하기 시작하면 나는 시장 전체를 볼 여유를 잃어 다른 섹터의 기회가 와도 못 보고 내 종목의 불리한 데이터는 무시하게 돼. 그래서 종목별 한도는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내 시야를 지키는 기준이기도 해. 이제 세 가지를 연결해보자. 좋은 종목을 찾았어. 내 기준에도 맞아. 그러면 먼저 한 번에 전부 사지 않는다. 계획한 자금을 나눈다. 그리고 현금을 남겨둔다. 예상과 다른 시장이 왔을 때도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내 계좌에서 차지할 최대 한도를 넘기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쓰는 거야. 그러면 주가가 바로 올라가도 계획보다 과하게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횡보해도 자금 전체가 묶이지 않고 하락해도 조건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여유가 생겨. 이게 실행이야. 분석을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분석을 내 계좌가 버틸 수 있는 크기로 실행해야 해. 주식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큰돈 벌려면 결국 크게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맞아. 비중이 크면 맞았을 때 수익도 커질 수 있어. 하지만 반대도 똑같아. 틀렸을 때 손실도 커져.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맞을 수 없어.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건 한 번의 투자로 최대한 크게 버는 게 아니라 틀린 판단이 나와도 다음 기회를 볼 수 있게 계좌를 남겨두는 것이야. 시장은 다음 달에도 열리고 다음 해에도 열려. 하지만 한 번의 판단에 계좌를 너무 많이 걸어버리면 내가 맞을 기회가 다시 와도 참여할 자금이 없을 수 있어. 좋은 투자자는 모든 종목을 의심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야. 확신이 있어도 내가 틀릴 공간을 남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금을 나누고 현금을 남기고 종목별 한도를 정해. 나는 무조건 틀릴 거야 라는 뜻이 아니야. 나는 틀릴 수도 있다를 인정하는 거야. 이 차이가 커. 시장은 불확실한데 내 계좌만 확실한 미래 하나에 전부 걸 필요는 없어. 오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한 번에 다 사지 않는다. 현금을 전부 없애지 않는다. 한 종목의 계좌 전체를 걸지 않는다. 방향을 잘 봤어. 섹터도 잘 골랐어. 종목도 잘 골랐어. 가격도 괜찮았어. 그래도 비중이 잘못되면 그 좋은 분석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할 수 있어. 기억해. 비중은 수익을 키우는 숫자이기 전에 내 판단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야.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가 남아있어. 분할해서 샀고 현금도 있고 비중도 관리했어.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럼 어디까지 보유해야 할까? 몇 퍼센트 빠지면 무조건 팔아야 할까? 아니면 실적이나 수급이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다음 7편에서는 손절가는 떨어진 다음 정하는 게 아니다. 가격뿐 아니라 실적과 수급까지 연결해서 보유와 매도 기준을 만들어보자.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강의도 빠르게 만나보세요.